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자, 2023년 이유진 국어 합격자와 함께하는 기출 코드 600제입니다. 아직도 두꺼운 기출문제지에 허덕거리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기출문제지 그렇게 두꺼운 거 필요 없어요. 사실 많이 변화한 과목이 국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신 기출 경향을 파악하고 그중에 당락을 갈랐던 문제들을 쏙쏙 뽑고 그리고 빈출, 자주 나온 것들을 딱 정리하면 600제입니다. 그 이상의 문항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꺼운 기출문제지 버리고 기출문제지 한 권 600제로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분석을 왜 할까? 적어도 국어는 이제 기출 안에서 돌려 나오던 시대가 갔어요. 네, 그래서 기출 문제만 뱅뱅뱅뱅 단순 회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한 공식 국어 전공법은 무엇일까? 요 고민 속에서 기출을 대하는 법을 생각을 해보면 첫째,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출을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풀고 내가 푼 문제 안에서 똑같은 선지가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유형들이 있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을 보셔야 되고요. 자주 나오는 유형 그리고 신유형 요렇게 나눠서 자주 나오는 유형은 선지까지 꼭꼭 씹어 먹고 신유형은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이 유형이 출제되었는가 출제의 원리 그리고 그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 이론을 학습하고 암기는 다 되었는가 점검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출문제지가 단순히 그냥 문제지이기만 하면 안 되고요. 옆에 옆에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론과 그 선지 외에 그 조항에 어떤 예문들이 더 있었는지 어떤 예시들을 더 봐야 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 문제풀이 방법론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푸는데 이게 푸는 건지 찍는 건지 구별이 안 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 문제가 나와 있을 때에는 지문을 어떻게 읽고 선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푼다. 이런 것들을 특히나 독해는 유형별로 배우셔야 됩니다. 유형별로.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와 정확도를 자, 독해 알고리즘이 정확도를 목표로 했다면 이제 기출 코드로 유형별로 연습을 추가하면서 속도를 이렇게 추구해 보셔야 되는 거죠. 빠르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기출 코드는 어떻게 생겼는지 앞에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교재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진짜 우월한 기출 분석이다. 여러분들의 두뇌를 충족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기출 코드는 문제지이자 이론서입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교재 같은 경우엔 이론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 기출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 교재는 좌측의 문제 바로 우측에 관련 이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펼치면 왼쪽은 문제 그리고 오른쪽에 그 문제와 관련된 이론과 정답 해석, 오답 해설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초시생이다. 그럼 이론을 먼저 읽어봐.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정답을 이렇게 해설과 매칭해 보시면 돼요. 근데 제시다. 그럼 사실 이론부터 읽고 진입하지 않아도 돼요. 좀 더 빠르게 난 바로 진단 들어가도 돼. 그러면 문제 풀고 채점한 다음에 틀렸을 때 찝찝할 때 그때 그 위에 있는 이론을 읽으시면 돼요. 그럼 제시는 조금 더 빠르게 기출 코드를 돌파할 수 있겠죠. 자, 완벽한 유형 분류라고 했죠. 기출 대표 문항을 독해 포함해서 120 코드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럼 120 코드나 되냐? 아니 600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코드가 많으냐 할 수 있는데 자,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의 코드의 변칙적인 출제를 갈라서 보여드려요. 그리고 기출 코드 안에 들어있는 독해 유형은 10가지로 제가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중심화제 주제 찾기는 요약 독해잖아요. 자, 그러면 전개 방식부터 구조 독해로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전개 방식에서 접속어나 배열이나 배치 같은 건 구조 독해 응용으로 가겠지? 그러면서 독해 알고리즘 순서처럼 차근차근 독해 유형을 정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 질문! 선생님, 저 독해 알고리즘은 듣지 않았는데 기출 코드부터 들어도 되나요? 되죠. 근데 기출 코드부터 듣다 보니 조금 더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독해 알고리즘을 덮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독해 알고리즘이랑 기출 코드 있는 독해 문제랑 겹치지 않나요? 제가 이번에 그거 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작년엔 좀 겹치는 문제가 중복으로 있었거든요. 싹 다 뺐어.
예,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과 문학 알고리즘에 들어갔던 독해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게 설계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커리큘럼을 타면 더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출코드로 먼저 저를 만나셨다면 기출코드 하다 보면 배우다 보면 아, 이 방식으로 독해 문제 좀 더 풀면 나 확실히 감 잡겠다. 이런 느낌이 들 거야. 그러면 그때 알고리즘을 연습용으로 더 보태어도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2단계 이회독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이게 우리 이 기출코드의 특장점인데 교재가 두껍지도 않은데 2단계로 설계되어 있고 교재가 정말 두껍지도 않은데 전범위를 이회독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목차 정말 제가 합격자들과 머리를 딱 맞대고 우리가 3년 전에 고민해서 만든 목차고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이 방식을 유지해서 쭉 풀어보면 특히 재시생분들이 칭찬 진짜 많이 해주세요. 아, 저 작년에도 다른 분 기출서 봤는데 진짜 이런 목차는 처음 봤다. 이 목차대로 보니까 자, 빈출코드 자주 나오는 유형을 먼저 본 다음에 오답률이 높은 유형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러면서 대표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과제로 유사 유형을 추가로 풀기 때문에 연기 학습이 가능하더라. 네, 칭찬 많이 해주십니다. 자, 높은 학습 밀도. 요거는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요. 유사 유형 풀 때 대표 유형은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풀고 듣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제로 딱 유사 유형을 이렇게 연결해서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 유사 유형에 이론하고 그리고 정답 해설하고 오답 해설에는 빈칸이 있어.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직접 채워나가서 작성해보는 해설지. 그게 바로 해설 빈칸 테스트 워크북 개념이에요. 그래서 파트 1, 2로 나뉘어져 있는데 파트 2 부분은 해설을 직접 작성해 나가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제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겠죠. 600제만 다루어도 정말 2000제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강좌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강의는 8주 과정입니다. 먼저 본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파트 1 대표 유형을 푸는 과정을 본강이라고 할게요. 자, 파트 1의 대표 유형을 듣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자, 초시생은 이론을 읽고 풀어도 좋아요. 재시생은 그냥 풀어야지. 그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습니다. 일주일에 파트 1 대표 유형에 대해서는 관련 이론도 설명하면서 문제 푸는 방법론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4강씩 올라옵니다. 50분 4강. 자, 그러면 이 수업을 듣고 좀 더 발전했겠죠? 좀 더 발전한 상태로 유사 유형을 풀어줍니다. 바로. 그래서 파트 2로 가서 그 주간에 1주의 유사 유형을 풉니다. 그러면 진도가 딱딱 맞아요. 자, 그러면 유사 유형을 풀면서 그 옆에 정오답 해설의 빈칸이 있댔지. 그 빈칸을 채워봅니다. 채울 때 처음엔 검정펜으로 채워요. 근데 멈칫 하는 빈칸이 있잖아. 그럼 그거는 수업을 들으면서 빨간색으로 채우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합격자 멘토님들이 채점을 해주는데 인강생들 건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자가 채점하면서 빨간색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는 거는 검정색으로, 내가 모르는 거는 빨강색으로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해설 부분을 작성해 나가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숙제를 하고 피드백 강의를 듣는데 요건 2강이에요. 유사 유형은 2강씩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2강 할 때 합격자들이 이제 틀린 친구들 거 이렇게 고쳐준 거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써서 틀렸다. 네,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건 똑같거든. 그러면 좀 위로도 되고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코스 중에 라이브가 아니어도 가장 라이브 같고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해도 같이 하는 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한 이 강좌가 바로 기출코드입니다. 자, 여러분 외롭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총 몇 강 올라와요? 6강 올라오는데 선생님 전 기출에 그만큼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전 국어 기출에 일주일에 6강씩이나 강의량을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과감하게 요것만 들어. 요것만 듣고 이 부분은 교재 보고 해도 돼. 근데 이게 재밌는데 이게 꿀잼인데? 그러면 재시생이면 내가 오케이 해줄게. 재시생이면 요거를 혼자 하고 요것만 듣든가. 그러면 28에 16.
기출 코드가 16강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요것만 하면 48에 32, 32강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목차 보면 아, 강의를 이 부분만 듣고 이건 혼자 해도 되고 아예 이 부분을 혼자 하고 이 부분만 들어도 된다는 얘기네. 근데 그걸 1주는 다 들어봐요. 1주는 본강이랑 피드백이랑 다 들어보고 결정하면 되잖아. 1주 쫙 들어보고 좋아. 2주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군. 자신의 실력에 따라서 선택하세요. 그래서 기출코드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수준에 따라 그리고 자기 학습 스타일에 따라 강의량을 정말 아코디언처럼 폈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좌를 활용하시면 되고 이게 바로 우리 합격자가 이제 문제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피드백을 하는데 고민에 대한 필담을 나누는 코너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피드백 파트는 한 10분씩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수강생들이 이렇게 합격자들한테 질문을 해. 여기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항상 열심히보단 잘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열심히 해야지 잘할 수 있지. 열심히보다 열심히 안 하면서 잘하고만 싶구만. 자, 그러면서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공부 방향이 맞는지 잘하고 있는 건지 작년과는 참 다르지만 제 시생이네.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질문 드려요. 자, 여기서 합격했던 해와 그렇지 못했던 해 초시 때와 제시 때 어떤 차이가 있으셨나요? 제시생 합격생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합격자가 딱 대답을 해줘. 자, 그 다음 자, 이런 생각. 틀리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헷갈리거나 틀리는 내용은 기본서 다시 찾아왔어요. 저는 합격자가 한 명이 아니야. 제가 합격자 멘토들을 모아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질문에도 여러 명이 답변을 해줘요. 자, 또 다음 질문 뭐였나 볼까요? 초시입니다. 개념들이 마구 쏟아지는 느낌이 들고요.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요. 국어 포함 모든 과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이렇게 털어놨어요. 자, 그러자 일단 틀리더라도 저는 문제를 먼저 풀었는데요. 이쯤에 기출 코스엔 자, 틀린 문제는 강의와 기본서를 통해 개념을 다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친구도 있고 국어는 많이 틀리는 부분은 기본서 다시 보고 비슷한 유형 계속 풀었어요. 자, 다른 과목은 같은 문제 계속 풀고요. 자, 요런 것들도 답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또 문학은 따로 공부하지 않았었고 수능 때 간만 믿고 있는데요. 이거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자, 그러자 저도 학습잡님과 같은 고민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선지가 2개씩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이라는 스킬의 한계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공감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강사가 아무리 다정하게 말을 해줘도 실제로 그 수험 과정을 거친 수험 합격생들의 그 조언을 뭐라 그럴까 정확도는 따라갈 수 있지. 내가 말하는 게 더 맞지. 근데 공감과 전달력에 있어서 이들의 진정성을 따라가기 매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자 멘토 군단을 이 기출코드 시간마다 이렇게 기출코드 시즌마다 이렇게 딱 좋은 시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발령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접 스터디 왜 하게? 그래. 이렇게 이럴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필담도 해주고 채점도 해주고 그리고 실제 경험을 얘기해주는 합격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면접 스터디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합격자와의 필담을 현장만 나누나 현장에서 나눈 필담을 이렇게 같이 보는 거야. 그러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나 인강 들어도 외롭지 않네? 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런 것들 매주 조금씩 주제 이렇게 정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0제가 부족하다? 막 또 그러잖아. 많으면 많다고 난리, 뭐 적으면 적다고 난리 막 이러잖아. 자, 600제 컴팩트 그 자체 모자라? 그럼 이거 하세요. 자, 600제가 부족하다면 난 더 할 수 있어. 난 제시라서 빨라. 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선생님 제가 작년에도 기출 많이 풀어서 사실 웬만한 기출은 눈에 선하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직접 그 해설제 빈칸 넣어보라 그러면 엄청 틀리더라. 정말 자신 있어? 자, 요거 해보세요. 자, 이게 최신 경향을 추가하자 기출 외전. 자, 이 기출 외전은 일행직 위주로 구성이 된 기출 코드와 달리 자, 기타 직렬 기출을 보는 거예요. 최근 거. 그래서 2022, 2021, 그리고 2020
이렇게 3개년을 보는데 자, 군무원 7급 9급, 법원직, 국회직 8급 9급, 그 다음에 서울시 자체 출제 이렇게 소수 어떤 특정 직렬들 보는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역인재 그리고 피셋 2022년은 간호직 뜯었어요. 네, 그래서 기타 직렬들의 최신 트렌드를 보는 거야. 예. 그럼 이게 선생님 저는 일행직만 보는데 이런 다른 직렬들 문제를 풀 필요가 있어요? 어리석은 얘기예요. 사실은 10년 전에 일행직 푸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 이게 최신 교과서 개정 문법도 담고 그리고 최신 EBS 경향도 보여주고 이게 핫트렌드야. 그리고 또 기타 직렬에 출제된 게 한 3년이나 5년 안에 일행직에도 출제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독해 부분은 얘네들이 더 핫해. 이쪽이 추론 유형도 많고 그리고 난도도 꽤 높고 좋아. 예. 그리고 피셋은 7급 언어 논리 중에서 제가 이런 문제들은 9급도 볼만합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최근 기타 직렬 문제들을 3개년을 보는 게 기출 외전입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기출 코드는 출제 요소별로 제가 주간학습이 가장 유리하게 골고루 영역을 이렇게 형성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근데 요거 기출 외전은 직렬별로 할 거예요. 한 주씩. 우리 막 도장 깨기라고 하지. 예, 이런 것처럼 한 직렬 최신 3년씩 부수는 거야. 네, 요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다른 과목들의 진도나 학습의 밸런스를 맞춰서 그래서 600제만 할지 아니면 기출 외전까지 욕심을 내볼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공부 즐겁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완벽할 수 없다. 기출 코드 그리고 더 해볼까 욕심 내볼까 외전 요렇게. 자, 강의에서 만나요. 이효진 더하기 합격자 일동. 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